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과 더불어서 요즘 대두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에 발발로 참전한 유엔군의 구성원으로 시작하여 주둔하기 시작해서 닉슨 독트린과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와중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주한미군은 4만여 명에서 지속 감축되었고 현재의 2만 8천여 명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엔 군사령관에게 이관했던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중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양받았고요. 미군의 개편으로 인한 규모 감축도 있겠으나 평화 분위기와 전쟁 형태의 변화 등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요. 역사로 보면 주한미군은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축하려고 했던 존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있었으면 하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최근 현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과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입장 충돌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 규모가 아닌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지요. 그럼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비트랩의 신관과 연결해서 신관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주한미군에 대해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과 달리 주한미군에서 JSA 등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시절 북한이 도발하거나 전면전을 일으키면 전선의 미군이 희생되니 이를 통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한마디로 인질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미측으로부터 몇 가지 임무를 이양받으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도 진행되었고 지금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험프리스가 만들어졌지요. 주한미군은 지상군뿐만 아니라 육해공 및 우주군까지 함께 있는 통합군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 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 사령관도 겸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야전군인 미팔군 사령부와 그 예하의 이사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정 배치된 부대는 항공여단과 야전포병여단,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순환 배치와 전시 증원되는 부대들입니다. 해군과 해병대, 우주군도 일부 주둔 중에 있고 공군은 7공군이 주둔 중이고 그 예하엔 전설은 아니고 내전설로 유명한 피트 매버릭 미첼의 실제 버전인 로빈 올즈의 8전 투비행단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지상군이니 지상전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미국 연방육군의 규모는 47만 명 정도 규모고 전시 연방군으로 편입 가능한 주방위군과 동원되는 예비군을 고려해도 전 세계를 담당하기엔 그 규모가 작은 편이지요. 미군에 가장 의존하는 건 실질적으로 엄청난 미공군과 미해군 그리고 전략자산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축하기 너무 힘든 자산들이니까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미측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건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공격 시 대신 핵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걸 통해 아직까지 우린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론 이런 자산들에 대한 연단이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축하기엔 제한 것들도 많은데 이걸 연간 몇 조를 지불하고 보장을 받는 개념이라고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돈돈돈 거리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북한에 대한 역할 확대도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정권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는 대화를 하면서 힘을 키우고 누구는 위험만 말하지만 군대를 개박살내놓고는 상호간 정권의 이득인 이념 대결 적대적 공생을 하지요. 뭐 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는데 핵무기라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국제적인 경제 제재는 둘째치고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인력, 시설 유지와 핵물질 반감기를 고려한 재농축 등 조 단위로 매년 들어가지요. 생산이 아닌 그저 유지만을 위해서요. 미국이 천여 발의
핵탄두를 유지 중인데 이걸 유지하는 데만 연 40조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핵무기를 만든 지 오래되었으니 투발수단의 정비나 재농축 등 고려 요소가 많겠지요.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핵전력인 러시아의 우러전 이전 국방비를 고려하면 과연 핵무기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북한의 핵 공격을 산정한 시나리오로 훈련을 했었으니 이번 훈련도 비슷하겠지만 갈수록 북한의 핵 위협은 증대되고 있고 중국의 팽창도 지속 중이며 미국의 쇠퇴도 가속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은 혼자론 버거우니 기존 동맹국들에게 역할의 정도를 높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게 9.11 테러 이후 기존 집단 안보 체제를 외치던 동맹국들의 행태를 봅시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혀서 20년이 넘도록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는 체제 가입국이 공격당하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동맹국들은 어땠었나요?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그리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였지요. 거기서 지휘관으로 있으며 부하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봐왔던 젊은 장교들인 지금에 와서는 정책부서의 실무자 또는 책임자 그리고 군사령관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미국이 공격당해서 보복을 하는 거엔 참여하는 흉내만 내고 피는 흘리지 않으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 아래에서 미국에 수출이나 하며 우릴 총알바지로 내세워 돈만 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거지요. 물론 이게 미국과 동맹국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득이지만 그 피해 당사자가 되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행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이기고요. 관세와 더불어 방위비와 주둔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그 덕분에 일부 동맹국에서는 미국제 무기에 대한 구매철 회의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미군에 의존만 하며 안보우산에 기대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혼자서 제 역할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도와달라 하며 서로 돕고 돕는 존재일까요? 미국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독 억제력을 행할 수 있으면서 중국 견제에 도움을 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유사시 타 지역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주한미군은 한국의 자산이 아니라 한미상호 방위조약 아래에 있는 미군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지역을 태평양이라고 명시했지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한미군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해줄 수 없지만 동맹관계인이 우리를 위해 계속 희생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